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이것만큼은 정리하고 시험 보자. 광쌤의 벼락치기 특강입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과학 이번 클립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한번 요 내용들 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외권, 즉 우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태양계라는 거를 살펴봅니다. 우리 계라는 거 잘 알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거기에 이제 태양과 관련 있는 모임들, 집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계를 구성하는 이제 천체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이게 그냥 암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간단하게만 정리할 테니까 그 핵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하거나 이게 이제 또 다른 말이 별이에요. 태양계에서는 유일하게 별이 태양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항성 혹은 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지 스스로 이제 빛을 내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천체를 우리가 태양이라 해서 태양계에서는 우리의 두목님입니다. 태양이 두목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 행성들이 있는데 이거는 항성의 똘마니들입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들 뭐 서술형 이런 거에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겠지만 행성이 뭐냐 그랬을 때 항성의 똘마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성 즉 태양의 부하들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 금, 쥐,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태양의 똘마니는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은 행성의 똘마니입니다. 즉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똘마니들을 우리가 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는 똘마니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달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들어봤죠? 인공위성. 즉 인간들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똘마니를 우리가 이제 싸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공 똘마니, 즉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3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우선 별이 있고 항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똘마니인 행성들이 있고 행성의 똘마니인 위성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소행성을 먼저 볼게요. 소행성은 이제 모양이 불규칙한 애들입니다. 행성들 있잖아요. 수금지화 목토 천에는요. 얘네들은 다 동그란 애들이에요. 근데 모양이 불규칙하고요. 그리고 크기들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지구 멸망 시나리오 중에 이제 소행성이 들어와가지고 지구와 충돌해가지고 막 딥이펙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빵 충돌해서 막 지구가 멸망한다는 등 뭐 이런 것들. 그게 그 소행성, 들이받는 애들이 소행성이에요. 그럼 얘들이 어디서 날라오냐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주로 있다가 이 중에서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됐죠? 그래서 소행성이란 건 요거고 모양이 불규칙하다는 거. 그럼 외소행성은 뭐냐면 얘는요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행성하고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행성에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애인데 크기가 작아가지고 행성 정도에는 우리가 껴주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너네들은 동그란 모양인데도 왜 소행성이니? 이겁니다. 그래서 너네는 왜 행성같이 생겼는데 왜 소행성이냐? 그럼 어떻게 되냐? 왜소해서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량이 작았어.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세라스나 그리고 명왕성이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까지 옛날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너는 외소행성으로 탈락, 행성에서 탈락된 겁니다. 왜요? 외소해서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성은 그냥 타원 궤도로 이제 공전하고 얼음과 먼지 꼬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웅 하면서 이렇게 날라 들어오는 애들 얘기하는 거라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성들. 그쵸? 요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건 여러분 그림하고 같이 봐요. 근데 이제 그림도 이거를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뭐 수성과 금성을 구분해라? 절대 안 돼요. 학교 시험 문제가 흑백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되고 눈에 딱 봐도 뭐 목성이라던가 아니면 고리가 큰 토성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구분하는 거지 절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여기서 말로 알아둬야 되겠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항상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선 수성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태양에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일 작아요. 됐죠? 예, 요거만 하면 돼요. 제일 작고 첫 번째다 수성 끝. 자, 금성은 두터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덮여 있다라고 하면 금성이에요. 그렇게만 체크하면 돼요. 이산화탄소 대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주저리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꼭 요 얘기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나오면 그냥 금성 찍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해당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애들 시험 문제 낼 때 점수 주려고 이걸 냈거든요. 물이 존재하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은 뭐냐? 아니, 지구를 도대체 뭐야?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 존재하고 물 존재한다. 이거 지구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찍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있죠? 화성. 예, 그래서 여기 물의 흔적이 있다. 그거 이제 극관. 그때 물이 아니라 이제 이게 얼음. 그쵸? 그래서 흔적이 있어서 혹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물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게 화성입니다. 물이 흔적입니다. 그리고 극관. 자, 목성은 여기 있는 똘마니들 중에서, 태양의 똘마니들 중에서 그냥 가장 최대 덩치. 그쵸? 행동대장이에요. 최고 똘마니입니다. 그래서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 똘마니, 태양의 똘마니지만 얘도 똘마니를 데리고 있죠. 그게 위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대의 위성을 제일 많이 데리고 다녀요. 등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토성은 뭐예요? 아름다운 고리. 예, 그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천왕성 가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자전축과 공전궤도가 서로 나란하다는 거예요. 자전축과 공전궤도가 나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공전궤도 얘기 나오면 벌써 그냥 천왕성 우리가 찍으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핑핑핑핑핑 스핀을 돌면서 태양이 있으면 스핀을 돌면서 이렇게 돌거든요. 예, 다 모든 천체들, 모든 행성들이 다 유일하게 천왕성만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도는 게 아니고 얘는 앞구르기를 해요. 앞구르기 하면서 돌아가요. 아시겠죠? 타이어 바퀴 돌아가듯이 막 굴러가면서 구르는 그게 바로 자전축과 공전궤도가 나란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천왕성입니다. 그것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해왕성은 제일 끝에 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행성이다. 이 정도 체크해 두면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얘네들을 그럼 이제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하면 항상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이것도 정리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기준을 정해놓고 막 여기에도 모아놓고 저기는 우리 생물에서 해봤잖아요. 그죠? 똑같은 짓거리야. 아이고,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봐봐요. 행성을 크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 기준이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내행성, 외행성.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들로 구분하고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들로 구분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1학년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지구형 행성이하고 자잘한 애들만 모아놓은 거고요. 뒤에 있는 떡대들만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이제 목성형 행성. 그러니까 자잘한 애들 중에서는 대표 누구 뽑아야 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죠, 지구.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떡대들 중에서는 최고 떡대인 누구? 다 떡대인데 그 중에서 최고 떡대가 이 목성이잖아요. 그래서 목성형 행성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시험 포인트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요, 표면 상태를 보게 되면 지구형 행성들은 다 암석으로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성형 행성들은 다 기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 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우주 탐선을 타고 가도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다 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자잘해요. 지구형 행성. 그러면 자잘하기 때문에 질량도 작을 거고요. 위성수란 건 뭐죠? 똘마니들이에요. 똘마니들. 아예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적어요. 그렇죠? 고리는 사치예요. 무슨 쪼만한 애들이 무슨 위성도 없고 뭐 다 없는 애가 무슨 거기다가 뭐 띠도 두르고 이건 사치입니다. 사치. 그런데 목성형 행성은 어떻게 된다? 크기도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질량도 엄청나요. 이게 기체로 돼 있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체들이 모여도 질량이 어마무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데리고 있는 똘마니 수도 많고요. 이건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구형하고 목성형하고 이렇게 둘이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리가 다 있어요. 대부분 여기 보면 여기 고리 토성만 있고 나머지는 여기도 고리 보이긴 하네요. 그쵸? 천왕성도 얘도 고리 있고요. 목성도 고리 있어요. 워낙 고리가 이렇게 막 두텁지가 않고 있는데 고리가 있는데 목성이 워낙 등치가 크니까 고리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잘 보면 다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래프 문제 나와요. 그래서 뭐 얘가 뭐 질량이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질량 큰 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다 목성형이고 그 다음에 뭐 위성수가 많냐고 위성수가 많은 건 목성형이고 그러니까 위성수가 많은 거는 이쪽에 위치하는 거는 목성형이고 위성수가 작은 이쪽에 위치하는 거는 지구형이고 질량이 크다 그러면 이쪽 형이 목성형이고 질량이 작은 이쪽 쪽이 지구형이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뭐 여기 있는 요 포인트들 다 자잘해요. 다 자잘하고 고리는 사치다. 나머지는 다 크다. 그리고 고리가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지우개
우리가 행성들을 나눴으면 이제 우리 두목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진정한 우리 두목님인 태양님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사실 태양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도 뭐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살펴보면 됩니다. 우선 태양의 표면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껍데기, 태양 껍질, 속 안은 우리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고, 요 안에는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 정도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주변에 대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태양도 기체가 있다, 대기가 있다. 그래서 표면과 대기로 구분합니다. 이 표면을 빛나는 동그라미다. 그래서 광구라고 얘기한다. 온도 한 6000도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요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에서 태양의 온도를 몇 도냐? 뭐 6000도, 2번 6001도, 3번 6003도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대략 6000도 요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자, 쌀알 무늬가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쌀알처럼 보이는데 폭발을 하잖아요. 안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이게 거대한 수소폭탄 덩어리예요. 그럼 폭발해서 이렇게 올라온다. 푹 터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터졌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 부분은 밝게 보이고 들어가는 부분은 약간 어둡게 보이고,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그러니까 폭발이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그게 멀리서 보면 쌀알 무늬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흑점이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요런 잡티같이 보이는 것들 있죠. 검은 부분. 여기가 왜 검냐 그러면 여기가 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부분이 여기가 차단된다. 그래서 강력한 이 부분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폭발해서 올라오는 것을 이 부분이 흑점이 막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태양도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흑점을 통해서 알았어요. 얘가 흑점이 여기 있던 흑점이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점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위치 있는 애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아, 이걸 봐서 태양도 자전하고 있구나. 즉 흑점의 특징은 이 태양의 자전을 알아내게 된 계기가 흑점이었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두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대기를 보면 채층과 코로나가 있는데, 자, 채층은 여기 태양에 가까운 아주 얇은, 그러니까 높게 형성되어 있지않은 요가 바로 여기 낮은 기체층, 요걸 채층이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높은 층 있죠. 여기 높은 층, 여기 채층 여기라고 하면 이만큼 높은 부분 보이죠. 여기 이렇게 높은 부분, 여기까지 올라오는 부분, 여기가 코로나입니다. 채층과 코로나. 됐죠? 자, 홍연과 플레어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플레어부터 얘기할게요. 플레어는 빵 터져서 올라오는 폭발 현상이고요. 홍염은요, 주로 터져서 올라오는, 이렇게 해서 내려가잖아요. 요 불기둥이라고 표현을 해요. 플레어는 폭발 현상, 그 다음에 홍염은 불기둥. 폭발된 다음에 올라와서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서 이렇게 불기둥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염과 플레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예, 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 활동의 변화를 보면 주로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활발해진다는 건 뭐예요? 미친 듯이 폭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흑점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폭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밝아지죠. 그런데 흑점이 있는 부분은 거기가 폭발돼서 못 올라오니까 어둡게 보이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더 많이 밝아지니까 어두운 부분들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거 왜 그래요?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그냥 11년 주기에 이렇다는 것만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하고, 그 활발하다는 증거는 흑점수가 많아지고, 얘네들이 폭발을 미친 듯이 하니까 홍염 플레어들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겁니다. 태양풍이란 건 뭐냐면, 태양이 폭발해서부터, 이게 수소폭탄 덩어리라고 그랬죠? 거기서 발생하는 방사능이에요. 거기서 오는 방사선들, 여기 방사선들을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날라오기 때문에 마치 바람처럼 그냥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방사선이 지구로 훨씬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사선 때문에 인공위성이 뭐 교란되거나, 뭐 GPS가 교란되거나, 인공위성 망가지거나, 통신장애 일어나거나, 뭐 오로라가 더 심하게 발생한다던가.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 교육과정에서도 이게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집착이야. 이게 조립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할 게 없어서 그래. 이게 지구과학 쪽에서 밀 수 있는 게 이거 망원경밖에 없어서 여기 집착이 있는데, 그냥 이건 그냥 매뉴얼 보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이걸 뭐 또 이게 외우게 시키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냥 외우는 방법, 이거는 그냥 외워서 시험 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 뭐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삼각대가
대추 통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삼각대가 대추 통파예요. 이게 순서예요. 조립 순서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요. 삼각대를 세워요. 그죠? 그 다음에 삼각대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요 경통에 있는 요 렌즈 있는 요게 본체잖아요. 망원경에. 얘를 연결하는 요거 있죠. 요게 가대입니다. 가대를 연결해요. 삼각대 그 다음에 가대예요. 아시겠죠? 가대 세우고 그 다음에 가대에다가 얘 달기 전에 홀라당 넘어갈까 봐 여기다가 추를 매답니다. 그 다음에 추를 매달아요. 그죠? 예, 되겠죠? 그래서 삼각대, 가대, 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각대가 대추 통파. 됐죠? 그 다음에 뭘 붙인다? 경통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경통을 붙이는 거예요. 본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통이라고 쓴 거고요. 통을 붙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게 워낙 확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이따만하게 확대돼서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파인더라는 걸 달아야 돼요. 요거를 요번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말로 바꿨어요. 보조망원경. 근데 선생님은 예전에 파인더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찾고 찾았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쏠 때도 조준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총이 여기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조준하는 걸 요겁니다.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삼각대가 대추 통파 이렇게 돼가지고 요 순서대로 보게 되면 삼각대, 가대, 추 그 다음에 경통, 그 다음에 파인더 이렇게 삼각대가 대추, 그 다음에 통파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거지. 이거 거꾸로 설치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럼 내가 진짜 내가 신으로 모실게. 무슨 얘기냐? 공중에다가 경통을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게 동동 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삼각대를 나중에 설치하던 경통을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중에 동동 떠 있어? 삼각대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얘랑 접합할 수 있는 삼각대랑 연결할 수 있는 가대 설치하고 그 다음 뒤집어질까봐 추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경통 설치한다. 이게 그냥 이 순서예요. 순서. 밑에서부터 아래로 위로 설치해야지 위부터 아래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어딨어.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설치 후 보조망원경 이게 파인더입니다. 전체 그래서 이제 천체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반 렌즈로 관찰한다. 중요한 건 저배율부터 고배율로 보는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증진시키는 거죠. 우리의 핵심은 고배율을 볼 게 맞아요. 이걸로 보려고 하는 건데 차근차근 가자고. 만약에 뭐 그냥 한 번에 그냥 고배율 보면 저배율이 필요할 게 뭐 있어. 그리고 고배율부터 저배율로 본다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우리의 목표는 이게 고배율로 해서 확대된 걸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고배율부터 저배율로 볼 거면 저배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배율만 있으면 돼요. 근데 원래 순차적으로 볼 거니까 차근차근 가자. 저배율부터 고배율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천체 운동 부분은 이게 이제 시험 때라서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것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인은 지구 자전 때문인데 그게 이제 서에서 동이고 이걸 반시계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서 태양, 별, 달은 가만히 있는데 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의 우리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인 동에서 서 그리고 반시계 방향인 요거의 반대인 시계 방향 요것만 알면 되는데 요게 하나 걸리거든요. 북쪽 하늘을 볼 때는 동에서 서 반대로 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되냐면 별을 볼 때 요게 반시계 방향. 왜 반시계가 반대로 되면 시계가 되는데 왜 그대로 반시계인지 요게 하나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체 연주운동 역시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공전, 이게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데 방향은 똑같이 서에서 동이고 반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 천체를 바라보게 됐을 때 요거의 반대 방향인 별은 동에서 서로 가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거꾸로 가는 건 맞는데 하필이면 태양을 볼 때는 왜 또 서에서 동이고 반시계로 원래 그대로냐. 요게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간이 없으면 요것만 외워서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왜 그런지를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헷갈리고요. 잠깐 외웠다고 해서 이게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만약에 시험이 바쁘다 그러면 외우고 그냥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지금부터 천체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는 그냥 외우면 다 망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계속 헷갈려요. 방향 때문에. 방향이 별게 없는데 방향이 제일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이거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우선 이걸 이해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도 잘 들어보세요. 우선 천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구도 천체고 우주에 있는 게 다 천체인데, 자, 지구를 하나 여기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천체들을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태양, 별, 그 다음에 달입니다. 됐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 천체들이 운동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원인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때문인데, 우선은 일주운동, 하루 동안 일어나는 거는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내가 도는데 마치 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움직이는 걸로 보는 거, 이게 바로 천체의 일주운동, 하루운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우선은 먼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거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은 우리가 기준을 잡았어요. 그걸 서에서 동으로 잡았고요. 그게 반식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기준이에요. 다행인 건 뭐냐면 뒤에 나올 지구의 공전도 우리가 반식의 방향, 즉 서에서 동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서에서 동이 반식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잘 봐봐요. 여기가 서고 여기가 동이잖아요. 우리 동서남북 이렇게 따지면. 근데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 서에서 동이죠. 이렇게 되는 것도 서에서 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에서 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시계,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서에서 동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지금도 봐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가도 서에서 동이고 이렇게 가도 서에서 동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제대로 안 하면 서에서 동으로 갈 때 어디로 가느냐가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준 세우는 방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그렸잖아요. 자, 여기 서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죠. 서에서 동으로 배 타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이렇게밖에 못 갑니다. 배 타고는 이렇게 못 가죠. 요게 반시계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기준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 틀어집니다. 서로 얘기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확실하게. 됐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은 무조건 반시계 방향, 그게 서에서 동이라는 사실을 우선 짚고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거 한번 설명하고 이제 핵심 내용 다시 들어갈 건데, 자전 속력은 하루에 한 바퀴 돌죠. 360도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 걸리니까 1시간에 15도 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5도씩 24시간 곱하면 한 바퀴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양은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 자, 지구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태양을 바라보죠. 근데 이렇게 시간 지나면 태양이 요로 이쪽 옆쪽으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구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태양이 안 보여요. 그럼 여기 있는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왼쪽 방향,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에 태양이 슬슬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다음 시간 지나면 12시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오고, 그 다음에 태양이 또 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별이 뜨고, 이게 이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낮과 밤의 반복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천체들, 태양, 달, 별이 하루 동안에, 태양이 봐봐요.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태양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별이 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진행하면 별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보이고, 이걸 우리가 천체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지구 자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자전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천체들이 운동하는 걸로 보자.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내가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반대로 동에서 서로 간다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운동 속도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1시간에 15도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어렵냐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 우선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자, 상대 운동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운동하면서 나를 보느냐 아니면 남을 보느냐 문제예요. 두 번째, 방향은 내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칠판 앞에 선생님이 서 계시고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을 보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자, 이때, 자, 제가 학생이 오른손을 들었어요. 학생이 그러면 안 되고. 자, 선생님이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면 선생님이 오른손 이렇게 들어요. 그럼 학생은 어떻게 들죠? 오른손 들려면 이렇게 들어요.
서로 마주 볼 때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뒤통수라 그랬죠? 이쪽 위, 그러니까 아래를 보고 있을 때 오른쪽은 이쪽이지만 만약에 위를 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이 이쪽이 돼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뒤돌아서면 좌우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바뀝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봐봐요.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을 표시할 때는 북쪽 방향을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남쪽,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북쪽 방향을 바라볼 때 여기 뒤통수입니다. 여기 뒤통수 검게 칠한 거는 오른손 들어보면 여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동쪽이고 여기 왼쪽이 서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 쪽을 보잖아요. 뒤돌아서서 한 거예요. 그럼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 남쪽이 위쪽이죠. 그럼 이거 다시 뒤통수 표시하면 북쪽은 여기죠. 그럼 여기서 아까 여기가 오른손이었잖아. 이렇게 뒤돌아서 하면은 이 오른손이 여기로 가요. 그래서 오른쪽이 서쪽이 되고 왼쪽이 동쪽이 됩니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북쪽을 볼 때는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 동쪽이었죠. 근데 남쪽을 볼 때는 왼쪽이 동쪽이 되고 오른쪽이 서쪽이 돼서 어떻게 되면 좌우가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수시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것만 정리하면 된다. 아, 뒤돌아보면 좌우가 바뀐다. 동서가 바뀐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기준, 요걸 기억하면 이제부터 선생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천체 일주 운동을 정리하면 원인은 지구 자전 때문이에요. 기준은 우리가 반시계 방향인 서에서 동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태양, 달, 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만 마치 별과 달과 그 다음에 태양이 움직이는 거라면 그의 반대인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고 하면 되고 반시계의 반대인 시계 방향 하면 되죠. 끝났어요.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되냐면 북쪽 하늘을 보게 될 때는 동에서 서는 똑같은데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아니, 동에서 서로 가면 여기선 동에서가 시계인데 여기선 동에서가 왜 또 반시계냐, 이게 문제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도 살펴보는데 여기서 또 하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체를 볼 때는 남쪽을 보는 걸 기준으로 해요.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이 우리가 이제 남양집이 좋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있으면 우리가 북반구 위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못 그려. 이렇게 적도 위쪽에 있어. 그럼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태양이 뜨고 질 때 얘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질 때 이게 태양이 이렇게 이쪽 아래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보게 되면 태양이 이렇게 여기서 동서남북을 하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남양집이 좋은 게 우리가 남쪽 방향을 볼 때는 태양이 뜰 때, 질 때, 그 다음에 12시 때 다 보여요. 뜰 때, 그 다음에 중간 하늘 높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보여. 근데 북쪽으로는 이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북향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북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아예 안 보여요. 하루 종일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태양은 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긴 해. 근데 태양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쪽을 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남반구 지역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북향이 좋은 거예요. 태양이 뜨고 지는 건 다 동에서 서가 똑같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북쪽을 봐야지만 보이는 거고 남쪽을 보게 되면 태양이 안 보여요. 그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체를 볼 때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남쪽 하늘을 보는 거를 그냥 얘기를 해요. 특별하게 얘기 없이 그냥 남쪽 하늘 보는 거를 다 그냥 천체 보는 거를 약속을 하고 특별히 북쪽 하늘을 볼 때만 우리가 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요게 일반적이에요. 요게 이제 남쪽 하늘을 볼 때의 특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녀석 북쪽 하늘을 볼 때 요게 좀 특별한 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천체들 태양, 달, 별은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요 그림이 여러분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 거니까 요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끊어서요. 좌우를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 그림과 오른쪽을 보는 그림이에요. 오른쪽을 볼 때는 이쪽 방향을 보고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이 동쪽이고 오른손이 서쪽이에요. 왼손이 동쪽이고 오른손이 서쪽이에요. 요거 뒤통수고 오른손을 들고 있어요. 항상 오른손을 드는 거를 기준으로 선생님 설명할게요. 그러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동에서 떠서 서로진다. 그래서 동쪽 하늘을 보게 되면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 뜨는 거예요. 뜨는 부분. 요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을 보게 되면 떠서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 이렇게 가는, 지나가는 부분,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요 그림이 되는 거고, 서쪽을 바라보면, 이쪽을 바라보면 이게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건데, 동쪽을 보게 되면 요 부분, 남쪽을 보게 되면 요거, 서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동에서 떠서 서로지는 남쪽 하늘을 볼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이 되고, 동서가 시계 방향, 즉 서동으로 돌기 때문에 반시계가 기준이었는데, 그거랑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는 천체 운동들은 동에서 서고 그거에 반대인 시계, 여기까지 다 되겠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우상향, 그 다음에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뜨고지고 여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거랑 반대인 시계 방향. 자, 그런데 북쪽 하늘을 보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뒤돌아, 남쪽에서부터 뒤돌아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좌우가 바뀝니다. 즉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 오른쪽 손이 동쪽이 되고요, 왼쪽 손이 어떻게 되냐면 서쪽이 됩니다. 그래도 얘네들은 변함이 없이 내가 뒤돌아만 섰기 때문에 내 방향만 바뀐 거지 어떻게 된다? 동에서 떠서 서로 든다니까요. 근데 이쪽이 동이죠. 그러니까 동에서 떠서 서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요게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기준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천체를 보면 동에서 서시계로 얘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남쪽 하늘 기준이고, 북쪽 하늘만 보게 되면 얘도 동에서 떠서 서로지는 건 맞는데 그때 좌우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시계가 반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되는데 이렇게 돌죠. 왜냐하면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팽팽, 동에서 떠서 서로지는 게 이렇게 여기서 팽팽팽팽팽팽, 이 그림이 뭐 이래. 여기서 이렇게 팽팽팽팽팽팽 이렇게 도는 게 여기서 도는 거예요. 자전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레미콘 있잖아요. 레미콘이 이렇게 돌면 여기 축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이 아래쪽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북쪽 하늘 보는 거, 여기가 자전축이 돌아가는 축이기 때문에 이 북쪽 하늘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별들이 있으면 이 안에서 팽팽팽팽팽 도는 것처럼 보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팽팽팽팽 도는데 내가 여기 서 있으면 그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요거 선생님이 뒤에 다시 한번 공정까지 하고 정리할 거니까요.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원리를 이제 여러분 이해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천체의 연주운동, 이건 1년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공전 때문이고, 방향은 다행스럽게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 즉 반시계 방향.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1년 동안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거든요.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게 서에서 동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게, 여기서 우리가 별을 볼 땐 이거랑 반대로 어떻게?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치는 거죠. 또 태양은 또 왜 서에서 동이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느낌 이제 챘죠? 뭐예요? 방향 문제예요. 어디를 보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반적인 기본 사실을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전 속력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360도를 도는데 365일이 걸리죠. 요 데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1도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나타내면 되겠고요. 자, 이거에 일어나는 게 바로 태양의 연주운동. 태양도 1년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계절별 별자리 변화 이렇게 해서 별도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체, 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서고, 이것도 1도, 그러니까 하루에 1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태양은 서에서 동이라고 해요. 반대죠. 이거는 또 반대. 하지만 역시 하루에 1도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자, 요거 보세요.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태양의 위치와 별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을 때 우리가 여기를 바라보느냐 여기를 바라보느냐 이 방향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 요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태양을 만약에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은 여기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 그림이라서 그렇지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이 여기 있는 걸로도 보이고 여기 있는 걸로도 보이고 아니면 뭐 여기 있는 걸로 보이고 뭐 여기 있는 걸로 보여도 되는데, 그냥 이 원 안으로 그냥 모아놓은 거예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직선, 요 라인 안에 태양이 있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기 편하게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걸로 보여요.
이때 태양이 보이는 곳에 태양 주변에 이 주변은 다 별들이 있어요. 다 별들. 그럼 태양이 보이는 요 근처에도 별이 있는데 그게 사자자리예요. 지금 요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그림에서는 잠깐 좀 지우고 요 사자자리가 있는 게 9월 달의 별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태양이 요 위치에 있을 때 사자자리는 9월 달에 여기 있는데 요게 이제 태양이 위치했을 때 사자는 여기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9월 달에 보는 별은요. 요 뒤에 있는 3월 달의 별인 물병자리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제가 태양을 올려다 보려면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여기 조금만 다시 그려볼게요. 태양을 보려고 하면 여기서 지구가 여기서 또 자전 효과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올려다 보면 태양이 보이죠. 태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보이면 여기가 밝아서 이제 아침이라서 사자자리가 있어도 안 보여요. 그러면 요때 요 위치에 있을 때 별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서 얘가 반바퀴를 돌아가면 여기 12시간이 지나면 밤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은 보여요. 태양은 뒤에 있기 때문에 지구 아래쪽에 살아서 지구에 가려져서 태양은 안 보이고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별이 보여서 실제 9월달 항상 이 달은 태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태양이 9월달에 위치해 있을 때 실제 9월달 태양이 위치해 있는 별자리는 사자자리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정반대인 물병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밤이 돼야지만 보이기 때문에 별은 태양은 낮에만 보여요. 이 차이입니다. 이건 자전 효과예요. 그러니까 공전을 설명할 때는 공전과 자전을 다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이 더 지났어요. 그때 그러면 9월에서 한 3개월이 지나면 얼마가 되죠? 12월이 되죠. 그러면 요 태양이 보이는 요 지점에서의 실제 별은 정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갈 자리가. 하지만 이때 이 정갈 자리가 보인다? 전혀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태양을 볼 때 정갈 자리를 보려면 요 위치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긴 태양만 보이기 때문에 너무 밝아서 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때 별을 보려면 밤이 돼야 되죠. 그럼 얘가 반바퀴 돌아서 요 위치가 되면 태양이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기 있는 6월 달에 있는 황소 자리가 보이는 겁니다. 즉 실제 태양과 별의 위치와 다르게 별과 태양은 반대로 간다는 사실이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기본 사항으로 해가지고 태양과 별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별부터 볼게요. 별부터 여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구의 공전 방향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 보이죠? 자 그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고정된 별을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 지구가 만약에 요 위치에 있을 때 여기 1번 위치입니다. 이 별을 보게 되면 이 직선 라인 어디에선가 멀리 별이 여기 1번 위치에 있는 걸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을 계속해서 요 위치에 왔어요. 요게 2번 위치에 왔습니다. 그때 이 별을 똑같은 위치에 있는 별을 보게 되면 별은 여기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지구는 1번에서 2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그럼 별은 어떻게 되냐면 1번에서 2번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는 게 서에서 동이라고 한다면 별의 연주운동은 어떻게 된다? 동에서 서로 반대로 가요. 됐죠? 그런데 태양을 보겠습니다. 태양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는 바깥쪽을 보는 거지만 태양은 안쪽을 보죠. 잘 보세요. 1번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을 보면 태양이 여기 있는 걸로 보여요.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갔을 때 태양은 어디서 보이냐? 이렇게 봐서 태양이 여기 있는 걸로 보여요. 2번이에요. 자, 1번에서 2번이 반시계면 태양도 1번에서 2번 무슨 시계? 반시계예요. 그래서 똑같이 서에서 동인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볼 때 나를 보느냐 남을 보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별을 보는 건 바깥쪽을 보는 거라서 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혀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을 보는 거는 같은 안쪽 방향이라서 나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운동 방향과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천체 일주 운동과 연주 운동을 모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한 게 없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자, 우선 일주 운동을 정리해 보게 되면 지구자전, 즉 반시계인 서에서 동 때문에 태양, 별, 달 등 다 동에서 서로 가고 이것도 뒤집혀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단 이거는 뭐라고요? 남쪽 하늘을 봤을 때 기준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북쪽 하늘을 보게 되는 건 그 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나를 보느냐 남을 보느냐 똑같이 뒤돌아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좌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에서 떠서 서로지는 건 똑같은데 시계 반시계만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보면 잘 보세요. 이게 남쪽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떠서 서쪽 하늘을 들기 때문에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천체들이 일주 운동을 하는데, 북쪽 하늘을 본다는 얘기는 뒤돌아서를 한 거니까 동서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 동에서 떠서 서로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반시계로만 바뀐다. 북쪽 하늘은 반시계로만 바뀐다라는 거. 아시겠죠? 남쪽 하늘과 북쪽 하늘의 차이, 요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천체 연주운동도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공전을 서에서 동으로 하고 이게 반시계, 기준은 똑같아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자전과 공전의 기준은 똑같다는 사실. 그러면 내가 아닌 남을 보는, 즉 내가 아닌 남을 보는 바깥쪽을 볼 때는 이거랑 반대인 동에서 서로 가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별들 얘기한 거고요. 태양은 내 안쪽 방향이에요. 즉 내 안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때는 그냥 나를 보는 거랑 똑같이 얘네들을 묶어서, 지구와 태양을 묶어서 그냥 나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반시계고, 그리고 나를 똑같이 보는 거니까 서에서 동이고 반시계고. 하지만 별은 남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밖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다 뒤집힌다. 나를 보느냐 남을 보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달의 위상 변화에서, 위상이란 건 뭐냐면 그 위치에 따른 모양 상자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모양의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의 위상 변화는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해가 진 직후에 달의 위상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 건 잘 이해하는데 오른쪽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달의 위상 변화는 핵심은 달의 공전 때문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구 자전도 고려해요. 이거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구 자전은 고려하지 않고 달의 공전만 고려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우선은 왼쪽부터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선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달도 공전하는데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인 서에서 동입니다. 다행이죠? 예, 이렇게 딱 기준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요 한 바퀴를 도는데 얘는 대략 우리가 이제 음력 이런 거 세잖아요. 그래서 약 한 30일 정도 좀 못 미달되게 우리가 한 달 약간 좀 부족하게 돼가지고 여기 27.3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약 13도 정도 공전을 한다는 겁니다. 되겠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명받은 부분만 보이고요. 조명받지 않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햇빛이 여기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 하나를 우리가 그림을 알아두면, 그 다음에는 어떤 태양의 위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로 우리가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달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되겠죠? 이때 지구도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를 같이 고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달의 위치를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냈을 때, 이때 햇빛이,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빛을 받는 부분들만 밝게 표시하면 돼요. 이 부분들만 이렇게 밝게 보이고, 태양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요 받는 부분의 뒷부분들, 요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은 조명 받는 부분만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만 해두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명 받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때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달의 모양을 봤을 때 내 달이 내 머리 위에 떴을 때를 보는 겁니다. 즉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지구에서도 사람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올려다 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이 크게 네 가지 포인트만 볼게요. 달이 여기 있을 때, 이때 모양을 볼 때는, 이때는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도 오른손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상태에서 올려다 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이 그림들을 나타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항상 오른손을 선생님이 드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이때는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는 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요 부분이 조명을 받지만 내가 올려다보는 거는 요 부분을 보이죠. 조명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싹 사라졌다 이거예요. 싹 사라졌다. 안 보여요, 달이. 있는데 안 보여요. 조명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내가 오른쪽이 밝게 보이죠. 그쵸? 그래서 요런 형태의 그림, 빨간색으로 하면 좀 잘 보이나? 노란색? 자, 요런 형태로 달이 보여요. 요거를 우리가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달이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지구도 따라와서 요 위치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조명받는 부분이 어디? 내가 보는 부분이 다 조명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름달로 보입니다. 요걸 우리가 망이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달이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조명받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그때 나도 따라와서 여기 있을 때 보는 걸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이게 헷갈리는 게 여기서는 아까 오른쪽 손 든 부분이 이렇게 밝았죠? 여기는 오른쪽 든 부분이 조명을 안 받기 때문에 어둡고요. 왼쪽 부분이 밝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왼쪽이 볼록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왼쪽 볼록, 여기는 오른쪽 볼록. 됐죠?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첫 번째가 상, 그 다음에 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요 중간 단계에 있는 애매한 달들 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애매한 달 보게 되면 잘 봐봐요. 요거는 이걸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만큼 생겼죠. 상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살이 점점 차오른 거기 때문에 얘는 요 단계로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없다가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차올라서 상현이 되는 거거든요. 되겠죠? 요걸 초승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할 때는 요 부분 얘기할 건데 이제 여기서 또 뭐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 안 그려도 돼요. 이게 4가지 지점만 포인트라고 나머지 중간중간 지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이다가 상현으로 알파벳 D자로 보이다가 갑자기 풀문으로 꽉 찼거든요. 그럼 원래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살이 차거든 거죠. 거기에 과독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던 애가 살이 차서 완전히 동그랗게는 안 되고 어떻게 요렇게 살이 차는 겁니다. 얘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애매한 달 이러면 돼요. 그리고 완전히 찼을 땐 이렇게 보름달로 보였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다 보이다가 요렇게 보이죠. 이 부분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요 중간 단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 단계인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살짝 먹혀 들어가. 이게 좀 그림이 그런데 요렇게 먹혀 들어간 그림. 원래 동그란데 이렇게 먹혀 들어간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름은 뭐라고? 역시 애매한 달. 이름이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렇게 그려져 있지만 보이는 거는 요렇게 보여요. 하얀 달. 그 다음에 싹 사라져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 과도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던 애가 점점 사라졌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보이는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햇빛 위치에다가 4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순서는 알파벳 D처럼 돼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안 보이다가 알파벳 D처럼 돼 있는 게 상현, 그 다음에 보름, 망,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반대, 알파벳 D와 반대인 상황. 그쵸? 요게 하연,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삭,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거. 그 중간 단계 요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살이 차지니까 요게 초승.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사라질 때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요게 금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그림은 뭐냐면은요. 조금 지울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싹 지우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달의 공전만 나타내고요. 지구의 자전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우고 있는 이 부분은 가장 달이 내 머리 위에 떴을 때, 즉 달이 요 위치에 왔다고 하면 달이 여기 있을 때 있다고 하면 나도 따라가서 여기서 볼 때, 달이 요 위치에 있으면 나도 따라가서 여기서 볼 때, 달이 여기 왔으면 나도 따라가서 여기 왔으면 여기서 볼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오른쪽 그림은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면 잘 보세요. 해가 진 직후예요. 아시겠죠?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가 여기 위치에 있을 때 태양이 머리에 있는 낮 12시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6시간이 지나면 지구가 일로 이렇게 자전해가지고 태양이 지면으로 얘가 점점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시간이 또 지나면 태양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구 아래쪽 반대편, 지구에 가려서 우리는 태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별들이 보이는 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이제 별들도 지고 태양이 여기서 살짝 빼끔하게 나오고요. 다시 낮 12시가 되면 태양이 머리 위에 있고,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태양이 지고 이제 뜨고 지고 별이 뜨고 지는 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요 달의 위상에서 오른쪽 그림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해가 진 직후 6시를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즉 여기 위치, 지구가 달이 돌 때마다 지구도 잘 보이는 위치로 우리가 지구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따라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달이 여기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귈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요 그림에서 보면 돼요. 여기서 지금 요게 요 그림이에요. 안 보여요. 초승달일 때는 요 위치일 때 초승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상현달일 때는 요 머리 꼭대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긴 고정된 당에서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 애매한 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름달일 때는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6시에 동안 6시를 기준으로 했을 땐 여러분 하연달, 금음달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봐요. 이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연달, 금음달 보려면 어떻게 된다? 12시가 아닌 최소한 이쪽 시간으로 따라와야지만 얘네들이 보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새벽 무슨 4시, 5시 이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과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바로 얘는 달이 움직이는 거, 그쵸? 달의 공전. 얘도 달의 공전이에요. 하지만 얘는 달의 공전과 함께 지구가 지구의 자전으로 같이 달과 따라가면서 보는 거고, 얘는 지구에서 한 지점, 6시일 때를 지점으로 기준해서 달만 움직였을 때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겁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은요, 이게 먹힐 식이에요. 그래서 일식, 그 다음 월식이 있는데, 자, 일본 음식이 아니고, 일은 태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태양이 먹히는 거예요. 태양이 점점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 월식은 달이 먹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도 역시 달의 공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나대면서 태양 가리고요. 그 다음에 나대면서 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건데 잘 보세요. 달의 공전 때문이기 때문에 서해서동으로 달이 공전하는 게 원인입니다. 됐죠? 그때 잘 보세요. 지구가 있는데 내가 태양을 보고 있는데 달이 깝죽대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구가 있고 달이 이제 빠져나갔어요. 태양이 잘 보이는데 갑자기 달이 이쪽으로 돌면서 공전하면서 지구에 있는 그림자 뒤쪽 태양이 비춰지면 이렇게 여기 이제 그 태양의 이게 조명, 달이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지구 그림자에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얘가 조명을 못 받아서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이 지금 일식과 요거 좀 지울게요. 일식과 월식의 이러한 위치 차이, 달의 위치 차이를 잘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 지구 사이에 이것을 끼어 들어가면 달이 태양을 가린다. 이게 일식. 그 다음에 지구 뒤편으로 가서 싹 숨어버린다. 그럼 달이 안 보이거든요. 지구 뒤에 숨어가지고 요게 월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쉬워요. 전체적으로 다 가려지는 걸 개기일식이라고 그러고 태양이 가려질 때, 그 다음에 태양의 부분만 가려지는 건 부분일식. 됐죠? 달이 가려질 때 달이 전체 가려지는 건 개기월식, 그 다음에 달이 전체 부분만 가려지는 건 부분월식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일식과 월식의 여기 진행 순서를 좀 봐야 되는데, 무조건 일식은요 태양이 있으면 어떻게? 태양의 오른쪽부터 먹힙니다. 잘 보세요. 진행방이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부터 파이게 돼 있죠. 점점 가려집니다. 반면에 달은요 어떻게 되냐면 달의 왼쪽부터 먹힙니다. 아시겠죠?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이 순서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데, 달의 공전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자,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죠. 자, 달은 서해서동,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때 태양과 지구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쳐다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위를 올려다봐서 태양이 잘 보이는데, 달이 이렇게 깐족대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 이렇게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부터 달이 가리기 시작해, 태양이 가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항상 그리죠? 올려다 볼 때 오른손을 들면 태양의 오른쪽부터 어떻게 되냐요? 가려지는 거예요. 달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가려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월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달을 보려면 이쪽에 위쪽을 보는데 지구 그림자가 있잖아요. 지구 그림자. 그쪽에서 돌아서 오려면 얘가 이쪽으로 와요. 지구 그림자에 접할 때, 그러니까 지구 그림자에 진입을 할 때 달이 이쪽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손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른손 들어서 보게 되면, 그렇죠. 달에, 여기 이쪽이 오른쪽. 그러니까 태양을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입니다. 달을 봤을 때는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왼쪽부터 가려지는 거예요. 지구 그림자에 가려져서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태양은 오른쪽부터 먹히고 그 다음에 달은 왼쪽부터 먹힌다. 그림이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반대로 그려볼게요. 반대로 돼도 되나? 됩니다. 이게 당연하죠. 자, 여기 보면 지구가 여기 있고요. 자, 태양이 여기 있어요. 반대로 거꾸로 선생님 반대로 할게요. 뭐 위로 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든 이렇게 그려도 달은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일식이 일어나려면 달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내가 이렇게 올려다 볼 때 오른손 들면 위로 올려다 보면 여기가 태양의 오른쪽, 태양의 왼쪽이죠. 달이 여기서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달이 여기서부터 들어오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기부터 가리는 거예요.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리죠. 그러면서 점점 가리다가 빠져나가면 다시 다 보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나대던 달이 이렇게 가면서 지구 그림자에 접하게 되면, 자,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달을 이렇게 올려다 보려고 하면 여기 오른손 이렇게 드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달이 여기 있으면, 달에서 이쪽 부분이 오른쪽이고, 이쪽 부분이 왼쪽이에요. 근데 여기 그림자 안으로 누가 먼저 이쪽에 진입을 하게 되냐면, 왼쪽부터 진입을 해요. 그래서 왼쪽부터 가려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리면 되는데, 뭐 이게 시험 볼 때는 언제 이거 다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뭐 암기하려면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접근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거는 이제 왼달의 태호라고 하는데, 이게 축구 용어예요. 그러니까 왼발을, 그러니까 투수도 그렇고 우리 야구에서 투수도 그렇고 축구에서 이 왼손잡이하고 왼발잡이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발을 잘 쓰거나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왼발의 달인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옛날 티가 나서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중에서는 왼발 잘 써서 별명이 하석주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발의 달인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왼달의 태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달은 왼쪽으로, 그쵸, 왼쪽에서부터 먹히는 거고요, 순서가. 그 다음에 태호는 뭐냐면 오른쪽에서부터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있으면 왼쪽에서부터 먹힌다. 그러니까 월식은 요 순서, 그 다음에 태양은 오른쪽에서 먹힌다. 그래서 왼달의 태호,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학년 내용 모두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2학년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